자, 이제는 그 91페이지에 그 그림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잠깐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봐요. 우리 시장을 통해서 거리가 이루게 되면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 동의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 이걸 좀 배울 겁니다. 자, 정부가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수요자나 공급자,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할까? 상관없습니다. 경제 효과, 조세 정가의 귀착을 따져보면 같아요, 사실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가 내야 하니까 대가를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내가 내야 하니까 물건 살 때 나는 덜 내겠다, 대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분석해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공급자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공급자들이 세금을 갖다 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납부한 세금이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 것일까 아닐까,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단위당 100만큼 세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거래 단위당. 그럼 공급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개당 세금 100을 내야 하니까 개당 100 더 받아야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럼 봐요. 개당 100 더 받아야겠는데? 그럼 높이가 이렇게 달라져. 지금 12단위를 공급할 때 예전에 이 값보다 100 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만약에 이런 공급량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당 100 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짜 의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상방 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화살표를 지어보면 공급이 감소죠. 공급시 자체 이동하고 똑같잖아요.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인데 실제 높이는 그 정도 오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00 합시다. 1000. 여기 1000. 그러면 1050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050 이렇게. 1050. 그러면 수요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전보다 단위당 50 더 주고 물건을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는 10단위 거래했으니까 세금 얼마 갖다 내야 될까요? 단위당 100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얼마일까요? 1000 갖다 내겠죠. 1000. 그럼 1000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봐요. 먼저 물건을 팔았을 때 대가 전체가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단위당 100만큼 세금을 갖다 내게 되면 사실 요 면적 있죠? 요것이 전체 세금 1000입니다. 1000. 요걸 누가 갖다 냈어요? 공급자 갖다 냈죠? 근데 공급자 다 부담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요자가 예전에 1000 주고 살 이 물건을 단위당 50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요만큼은 수요자가 부담한 셈이에요. 맞습니까? 요거 누가 부담했어요? 공급자가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 그렇네. 그냥 공급자 1000을 갖다 냈지만 사실은 수요자에게 일부 세부담이 전가되고 귀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좀 더 보면 알겠지만 탄력성 크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자 봐요. 사회 전체에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삼각형만큼이 사회 전체 후생, 경제 순이익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가 이만큼을 세금으로 지금 걷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봐봐요. 요게 수요자의 소비자의 잉여였는데 이만큼 세금으로 뜯겨 나갔고 공급자에게 있어서도 이만큼 뜯겨 나갔고, 맞죠? 그러면 최종 수입이, 조세 수입이 이 정도 됐어요. 정부에게 갔어요. 그럼 전체 중에서 이건 그래도 사라진 게 아니야. 빨간 면적은 정부 수입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 갔냐면 이게 여기에 문제다. 여기 이게 사라지게 돼. 전체 삼각형 중에서 이걸 경제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이걸 이제 하버그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하버그스 트라이앵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데드웨일 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중 손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경제 순손실, 사회 후생 손실. 알았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삼각형을 경제 순손실, 사회 후생 손실 이렇게 불러요. 자,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자,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12단위인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거래가 10단위밖에 안 됐죠.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배분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재난지원금은 뭘로 주고, 북한이 쳐들어올 건데 우리 K9 자주포, K2 전차 뭘로 만들고, 여러분 K9 자주포 곡사포를 탱크처럼 이렇게 얹어서 크게 만든 걸 자주포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곡사포 역할을 한다 해서 전 세계 수출 자주포 80% 이상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좀 해주고, 여러분 전 세계 수출 물량이 80% 이상이 우리나라 거라니까. 와 했어 이제. 우리나라 군사강국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런 말 안 하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말하면 어때요?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잘난 체도. 그래서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작은 우리 구더기 무서워서 작 못 담그냐? 그런 말 있죠. 저는 작은 사회 후생 손실, 경제 순손실이 있지만 사회 전체 후생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서 세수는 필요하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의 소득 증가는 100만 원만 늘어나지가 않아. 이걸 이제 뭐 경제이론상 뭐 승수효과 그렇게 하거든요. 배수, 승수 배운 적 있죠? 승수가 배수라 그랬죠? 예, 배로 늘어나는 막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몇 배씩 막 이렇게. 그게 사이클을 돌게 되면.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좀 필요했던 겁니다. 잘한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출제되는 것은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걸 책으로 출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밑에 기억 보도록 합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ing위는 감소하고요. 동의하시죠? 니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 ing위는 감소합니다. 동의하시죠? 디귿 거래세 인상에 의해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어서 경제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그래도 뭐 발생한다? 경제 순손실은 발생한다. 그 다음 리얼 수요곡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성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작아져요. 가팔라질수록. 봐봐요. 가팔라질수록 이 삼각형이 줄어들잖아요. 가팔라질수록 삼각형이 줄어든다니까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을수록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더 안 좋은 효과가 커져. 완만해질수록 저 삼각형이 더 커집니다. 가파를수록 삼각형이 작아지고 그래요. 네,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그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게. 자, 지금 이것은 출제가 한 번 됐는데 설명이 된 책들이 없어. 지금 이거 출제 지문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이거 경제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깊어요. 사실 깊어.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여하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다. 세수입 확보등과 동시에 경제 순손실도 생길 수가 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자, 공급선은 그대로 생겼고요. 잘 봅니다. 수요곡선을 제가 좀 가파르게 그려봤습니다. 수요곡선을. 칠판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탄력선 배울 때 길게 가파르면 비탄력적으로 배웠었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세를 똑같이 부과했어요. 그럼 공급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줄게 되고요. 이 면적이 어떻게 되나 봐요. 위쪽이 아까 누구 부담? 수요자 부담. 아래쪽이 공급자 부담. 자,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세부담이 더 크게 돼요. 만약에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선이 가팔라지면 아래 면적이 커지면서 공급자 부담이 커지게 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결론이 그거예요. 한 장 넘겨봐요. 그래서 세부담은 그렇게 돼 있고, 자, 지금까지 이제 그것은 출제를 엄청 해왔고요. 보조금 혜택 크기는 어떻게 되냐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요게 이제 출제될 대상입니다. 나온 다음에 공부하지 말고 같이 정리를 끝내버려야 돼. 잠깐 해봐요. 공급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요. 수요곡선을 가파르다 쳐볼게요. 근데 정부가 이 공급자에게
거래 단위당 100만큼 보조금 주겠다. 너 한 개 팔면 100, 10개 팔면 1000 보조금 줄게. 그러면 단위당 100만큼 덜 받아도 되는 거죠?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긴 거와 똑같은 거죠? 맞죠? 공급이 증가하겠죠? 같은 이야기지. 그럼 새로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치겠습니다. 10단위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거래됐다 치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1000 곱하기 10에서 많이 되겠죠? 그럼 정부한테 야, 나 저 10개 팔았거든요. 그럼 보조금 주세요. 그럼 얼마 받아요? 처음 받는 거죠? 그 높이가 이렇게 돼요. 요 단위당 높이가 봐봐요. 여기 100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렇게 요 면적이 보조금 덩어리입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1000이야. 면적이 1000. 이게 지금 봐요. 여기서부터 10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게 1000이라니까 보조금.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예전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만나는 점이 여기 아니었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수요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대가를 덜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효과가 있었죠. 그만큼 수요자에게 혜택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 덩어리 전체 중에 이거 누구 혜택이에요? 수요자 혜택이야. 응? 이게 누구 혜택이고? 공급자 혜택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단에 박스 있죠? 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 있잖아요. 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조세 부담 감면 보조금 혜택 크기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가 크다, 탄력적인 자가 작다야. 아시겠습니까? 비탄이 크다. 일단 이렇게 외워요. 여기 결론이 시험 문제. 비탄력적인 자가 조소의 부담이든 보조금 혜택이든 다 크다. 탄력적인 작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크다는 것은 불리하구만요, 불리해. 그래서 보조금 혜택은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끝장이지. 둘 다 크다야. 아셨어요? 둘 다 크다. 저를 봐봐요. 제가 이분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원하는 대로 변할 수가 없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고 봐야지. 근데 제가 여기다 서 있는데 뭘 던집니다. 툭 던졌어요. 탁 맞고 피하지도 못하고 봤더니 세금이야. 두 번째 뭘 탁 던졌어요. 탁 또 맞았어. 피하지도 못하고 봤더니 보조금 덩어리야. 조세를 왜 부과해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탄력적인 자에게 많이 걷어가게 됩니다. 보조금을 왜 줍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탄력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 달성을 세 수입이다, 보조금 지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비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니까? 탄력적이면 정부가 그 필요 없어, 역할이. 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예로 바꾸겠습니다. 물이 쏜살같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탄력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기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든 시럽을 떨어뜨리든 흩어져 버려.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 잉크를 떨어뜨리든 시럽을 떨어뜨리든 고여 있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 크다. 보조금 혜택. 뭐가 작다야 크다라니까. 보조금 혜택도 크다니까. 누가 작다?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 크다. 조세 감면 혜택 크다. 보조금 혜택 크다. 누가 작다를?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 작다. 조세 감면 혜택 작다. 보조금 혜택 작다. 그걸로 오늘 정리를 해야 돼. 모두 크다. 모두 작다. 네, 자 봐요. 다인 게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 하나 둘 셋 세 글자. 네 글자 크다. 세 글자 작다. 그런데 문제 생겼어. 뭐가 문제냐면 비탄력적 글자가 4개 맞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사실은 탄력성이 작다는 거예요. 탄력적이지 못하다, 탄력성이 작다를 줄여서 비탄력적. 비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뭐? 탄력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자, 봐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부담이 크고, 탄력성이 클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와 조세 부담이나 보조금 혜택 크기는 서로 역외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오면, 아직 안 나왔는데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93페이지 보면 추가 학습학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기억 하단에 수요 임차인 부담액은 전체 탄력성 조세 총액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분모의 수요 공급의 가격탄수 다 더하고, 그리고 상대방인 공급의 가격탄수 분자에 적게 됩니다. 오히려 논리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아직 출제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잠깐 좀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세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비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크다 그랬죠. 물론 보조금 혜택도 크고요. 자, 그런데 어떤 수요자 공급자가, 잘 들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그 수요자 공급자가 모든 걸 다 부담해. 상대방 부담은 없어. 자, 조금 전에 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작다 그랬죠. 근데 수요자나 공급자 어떠한 사람이 완전 탄력적이야. 그러면 그 수요자 공급자는 세부담이 없어. 상대방이 다 부담해. 한 번만 더. 완전 비탄력적인 자는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고 상대방 부담이 없고요. 완전 탄력적인 자가 있다. 그럼 자기는 세부담이 전혀 없고 상대방이 다 부담해. 93페이지 표. 자, 그 그래프를 외우면 안 돼요. 93페이지 상단에 그림 4개 있죠? 거기 갑니다. 첫 번째, 수요가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상대방이 누가 다 부담하고?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그 옆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그럼 누가 다 부담해? 수요자가 모두 부담하고. 공급자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밑에 내려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 공급자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누가 다 부담해? 수요자가 부담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럼 누가 다 부담해? 공급자가 다 부담해. 상대방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수요자 부담은 없고.